안녕하세요. 찐링의 중국 주식 투자 전략 찐중투입니다. 중국 현지 1대1 토크라는 코너는요, 서울에 사는 제가 중국 현지에 사는 중국인 지인들과 1대1 토크를 함으로써 중국 기업의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해 보다 현실적으로 이해하고자 하는 취지입니다. 오늘의 주제는요, 온라인 헬스케어인데요. 이번 토크 영상을 보시기 전에는 가급적 찐중투 11월 4일 영상 중국 산업 종목 온라인 헬스케어 편을 먼저 보시고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게 이해하는 데 더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오늘의 특별 게스트는요. 베이징에 사는 저희 중국인 후배인데 생물학 석사고 현재 헬스케어 기업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이 후배가 중국에서 온라인 헬스케어 서비스를 실제로 이용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에 완전 맞춤형 게스트죠. 한국어가 가능하기 때문에 한국어로 직접 얘기를 나눠보도록 할게요. 慧娟可以了吗？可以，能听到。我戴了一个耳机。好的。북경은 요즘 코로나 상황이 어때? 매일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어? 중국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북경이 코로나 방역하는 조치가 제일 강력한 지역인 것 같아. 음, 어, 내가 알기로는 북경을 제외하고 상해마저도 사람들이 뭐 지하철이나 음, 공항이나 버스나 이런 사람들이 아주 몰리는 공공장소를 제외하고는 다 마스크를 착용 안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북경은 음, 아직 쇼핑몰에 가도 모든 사람들이 아직은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어. 근데 어제 밖에 나가봤는데 어제 입동인데 날씨가 좀 따뜻하더라고요. 음, 네, 코로나가 지속되다 보니까 사람들이 점점 마스크에 대해서는 더는 착용하고 싶지 않은가 봐. 그래서 그래서 어제 나가봤는데 쇼핑몰에서 뭐 한둘 둘셋 몇 명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는 사람들도 보여. 음. 음. 근데 중요한 점은 애기들은 거의 다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 그래, 애기들은 어리니까 좀 많이 답답한가 봐. 맞아, 맞아. 우리 애기도 음. 나가서는 거의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 지금 애기가 몇 살이지? 지금 이제 12월이면 한 돌 반. 음, 음. 그럼 지금부터 토크를 시작할게. 너가 생물학 석사고 헬스케어 업종에 종사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일반 사람보다는 온라인 헬스케어에 대해 좀 일찍 알았을 것 같고 또 음. 상대적으로 잘 알 수도 있는데 너 음. 기억으로는 중국에서 온라인 헬스케어라는 분야가 언제부터 떠오르기 시작했지? 내가 기억하기로는 학교 다닐 때는 솔직히 말해서 뭐 시장에 대해서 잘 모르고 관심도 없었으니까 그때는 잘 모르겠고, 음, 근데 내가 석사 졸업할 때쯤 한 2013년 정도 그때부터 뭐 일자리를 찾아보고 그럴 때니까 시장에 대해서 좀 알아보고 있을 때였어. 음, 그때부터 이미 뭐 춘유 이성이나 무슨 음, 하오다이브나 그런 기업들이 있었던 것 같아. 그리고 내 친구 중에서도 이런 그 친구라 하는데 근데 나보다 나이는 많거든. 음, 어, 그런 친구들도 뭐 이런 기업에서 일을 하고 있는 친구들도 많이 만났고. 그러니까 음, 2013년? 그게 내가 기억하는 제일 일찍인 시간인 것 같아. 음, 음. 참고로 온라인 헬스케어 관련 상장사는 한국 투자자분들도 잘 아시는 알리건강이나 평화 헬스케어 이런 종목들이 있지만 아무래도 전체 산업에서 상장사는 제한돼 있다 보니까 방금 저희 후배가 언급한 그 춘유 이성이나 하오다이프도 중국 현지에서는 이미 잘 알려진 온라인 헬스케어 관련 기업인데요. 단 비상장사기 때문에 한국에서는 좀 잘 모르실 수 있습니다. 음. 그러면 너가 느끼기에 지금 중국에서 온라인 헬스케어는 어디까지 알려진 것 같아? 예를 들어서 너는 베이징에 사니까 워낙 대도시다 보니까 사람들이 음, 어느 정도 인식 수준도 그렇고 라이프 스타일도 음, 좀 상대적으로 먼저 알 수 있는데 너가 음, 느끼기에는 지금 대도시 아니면 중소도시까지 이미 다 확산된 음. 느낌이야? 아니면 아직은 대도시에서만? 아직은 대도시 위주인 것 같아. 내가 느끼기에는. 음, 설에 집에 돌아가서 뭐 음, 친구들이랑 만나고 얘기를 나눠보면 아직은 온라인 헬스케어라는 게
음. 중소도시까지는 보급이 되지 않은 것 같아. 음. 아무래도 그럴 것 같아. 그리고 기업 차원에서도 처음에 홍보하거나 시장 개척을 할 때 대도시부터 시작하는 느낌 들 것 같아, 아무래도. 음. 그치. 그리고 온라인 헬스케어라는 게 사람 생각하기가 되게 중요한 그런 시장인 것 같아. 음. 이전까지만 해도 나조차도 온라인에서 의사한테 뭐 이것저것 물어보고 그런 음. 게 좀 납득이 안 갔거든. 그치. 근데 지금 차차 이게 좀 납득이 가면서 이런 음. 서비스를 이용하기 시작하다 보니까 중소도시 같은 경우에는 그 시간이 더 걸릴 것 같아. 음. 내가 유튜브에서 그 11월 4일에 중국 온라인 헬스케어 편이라는 영상을 올렸는데 거기서 중국이라는 시장에서 이 온라인 헬스케어 산업이 꾸준히 성장해 나갈 수 있는 배경으로 세 가지를 들었는데 첫 번째는 음. 아무래도 객관적으로 의료 인프라가 불균형하다는 문제, 두 번째는 고령화가 음. 가속화되고 있고 세 번째는 또 중국 정부가 2018년부터 19년까지 온라인 헬스케어 산업을 육성하는 정책을 잇따라 발표했다는 거. 요 세 개를 주로 들었는데 너는 어떻게 음. 생각해? 왜냐면 한국은 인구도 5천만 명밖에 안 되고 병원이 대형 공립병원, 대학병원 외에 개인 민간 병원도 많으니까 굳이 온라인 음. 헬스케어라는 게 필요 없고 한국이라는 음. 시장에서는 이런 산업이 어떻게 커나갈 수 있는 그런 환경은 아닌 것 같은 느낌이 들어. 근데 너 생각에 중국에서 온라인 헬스케어라는 산업이 음. 근본적으로 왜 커나갈 수 있지? 아까 말한 세 가지 원인 외에 네 번째 원인을 들자면 내 생각에서는 중국에서 그分级诊疗라는 이런 시스템이 있어. 음. 뭐냐면 모든 사람들이 병에 걸렸을 때 음. 어 제일 처음으로 큰 병원에 싼자, 그러니까 음. 중국에서 등급이 제일 높은 병원이 싼자거든. 음. 이런 병원에 가지 말고 그 음. 밑에 개설한 좀 간단하고 그리고 뭐 규모도 좀 상대적으로 작은 그런 병원들이 있거든. 그런 음. 데서 먼저 진료를 받은 다음에 음. 상황을 봐서 더 큰 병원에 가든지 아니면 그 작은 병원에서 병을 보든지 그런 시스템이 있거든. 음. 이 시스템이 한 3단계나 4단계로 된 음. 걸로 알고 있어. 음. 그중에서 제일 기초적인 단계가社区医院이라는 이런 음. 개념인데,社区医院이 뭐냐면 아파트 단지 음. 여러 개 모여 있는 그런 곳이 있잖아. 그러면 음. 정부에서 그 여러 개 이런 아파트 단지를 커버할 수 있는 그런 작은 병원을 하나 설립해. 음. 이런 병원은 규모가 아주 작고 거기서 근무하는 의사들도 수준이 제한되어 있긴 하지만, 음. 근데 뭐 평상시에 아기들 예방 접종을 하거나 혹은 음. 감기에 걸렸을 거나 혹은 뭐 배가 소화가 안 돼서 배가 아프거나 뭐 음. 이런 간단한 진료는 할 수 있거든. 음. 그래서 정부에서는 이렇게 병에 걸린 정도에 따라서 다른 음. 병원에 가는 거를 추천하고 있어. 음. 근데 중국 사람 특성상 그렇지가 않아. 어떤 아주 작은 병 혹은 아주 작은 상황이 와더라도 음. 중국에서는 거의 다 큰 병원에 가려고 하거든. 그치. 그치. 아무래도. 그러니까 큰 병원이 더 사람이 북적대고 음. 그리고 거기서 사람이 진료하는 상황이 혹은 진료하는 그런 느낌이 만족감이 떨어지지. 그리고 그렇다 보니까 대병원에서 근무하는 의사들도 태도가 좀 그럴 수도 있고, 그냥 병에 음. 대해서 내가 1시간을 혹은 2시간을 기다려서 내 차례가 왔는데 의사를 음. 만났을 때는 5분밖에 음. 진료해 주지 않았다. 그런 음. 느낌이 들 수 있거든. 그러니까 어느 정도 배운 사람들은 음. 내가 대형 병원에 가서 이런 어 불만족한 진료를 받을 필요는 음. 없겠다 싶어서, 음. 그래서 온라인 헬스케어 수요가 이런 수요가 좀 늘어나는 것 같기도 해. 음. 한국인 투자자분들 위해서 조금 더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아까 후배가 말한 그 문제는 크게 보면 중국 의료 인프라의 불균형 문제로 볼 수 있는데요. 한국 같은 경우는 대학 종합병원 외에 동네마다 다 개인 병원들이 과별로 뭐 이비인후과, 내과, 피부과, 소아과 다 있는데 중국은 아직 법적으로 병원 피부과 외에는 민간화가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한국의 개인 병원이나 지역에 있는 진료소 같은 경우는 다 정부 차원에서 이 인프라를 구축한 단계거든요. 그래서 아직은 법적으로 병원의 민간화는 어렵지만 어떻게 보면 그 과도나 또는 변형의 어떤 방식으로 지역에서 아파트 단지나 특정 지역에서 조금씩 기본적인 진료를 받을 수 있는 병원을 이 인프라를 계속 구축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정부에서 지금부터 우선 대도시 위주로 이런 아파트 단지나 특정 지역에서 소형 병원을 짓고 있지만 아무래도 가장 기본적인 진료만 가능하고 또 중국이 지역이 넓다 보니까 이게 다 구축되려면 상당한 기간이 걸리는 작업이기 때문에 대부분 사람들이 질환에 걸렸을 때 바로 제대로 된 치료를 받고 싶다. 이런 그 니즈에는 아직은 만족하기 어려운 단계예요. 그래서 지금 당장도 그렇고 중장기적으로 중국이라는 시장에서 이런 인프라의 불균형이나 제도적인 문제 때문에 온라인 헬스케어 산업이 어떻게 보면 대도시에서 수요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너가 빙하 하위성 평양 헬스케어를 이용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언제부터 이용했지? 아기가 한 6개월 정도 됐을 때부터 이용한 것 같아. 그러면 언제지? 2019년? 2019년 말, 2019년 한 12월 정도, 음. 그때부터 이용한 것 같아. 그러면 만약 너가 아기가 없었다면 이 음. 온라인 헬스케어를 이용하지 않았을 수도 있고 또는 이용해도 좀 나중에 이용했을 수도 있겠네. 그렇지. 아기가 없었으면 이용 안 했을 확률이 컸을 거야. 근데 아기 때문에 이 서비스를 살 때 내가 우리 아빠도 하나 사드릴까 그런 생각은 해본 적 있어. 왜냐면 우리 아빠도 당뇨가 있고 당뇨가 만성 질환이기 때문에 이런 개인 의사 이런 서비스가 있었으면 좋겠다 싶더라고. 그러면 너가 아기 때문에 빙하 하위성 평화 헬스케어를 이용하게 되는데 정확히 뭐 때문이지? 아기를 데리고 병원에 가면 대기 시간이 너무 길어서? 아니면 정확하게는 불안감 때문이지. 불안감 때문에? 아기가 그땐 상황적으로는 건강했어. 근데 위챗에 채팅방들이 있잖아. 내가 거기에 많이 가입해 있거든. 다 엄마들이야. 거기서 종종 엄마들이 우리 애 사진 탁 올려놓고 우리 애기가 이런 상황인데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게 많이 보여. 그래서 우리 튼튼이가 만약에 이런 상황이 왔으면 어쩔까 하는 그런 불안감 때문에 이 서비스를 이용하게 됐어. 그럼 너희 뜻은 만약 이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지 않는데 아기가 갑자기 어떤 상황이나 아팠을 때 병원에 가서 뭐 접수하고 그거 하면 좀 너무 늦고 대기 시간 길고 근데 온라인 서비스를 이용하면 당장은 뭐가 없더라도 혹시나 무슨 상황이 발생했을 때 수시로 의사로부터 상담을 받을 수 있다. 그 원인이 제일 크지. 잠깐만. 이름이 뭐지? 이름이赵顺杰. 아, 근데赵顺杰는大名이고 집에서 부를 때는 그냥 료료라고 해. 료료. 왜 왜냐면 료료라고 부르지? 얘가 6월 6일에 태어나서 료료란 말이야. 여러분 중국어로 료료가 1, 2, 3, 4, 5, 6, 6일 6월 6일에 왜? 태어나서 료료라고 해요. 都找姥姥去吧，好不好？找姥姥去吧，好吗？他可能不理解现在这个状况。他不理解。 그러면 이 빙하 하위성은 그 요금제가 어떻게 되는 거지? 연간 회원, 뭐 월간 그 요금은 어떻게 내는 거야? 내가 산 거는 오늘의 특별 게스트는 너가 아니라 료료구나. 맞아. 너가 이용하고 있는 빙하 하위성은 그 요금을 어떤 기간제로 하는 거지? 내가 많이 알아보지도 않았는데 내가 구매한 거는 연간 요금이야.
음. 근데 한 1년 반을 쓸 수 있어. 아, 그러면 음, 너가 구매한 거는 1년 기간인데 처음 음, 구매한 거라서 기간을 뭐 서비스로 준 거야? 그런 것 같아. 음. 음. 그러면 가격은 어떻게 되지? 가격은 정가는 999원인데 음. 그때 프로모션이 있어가지고 음. 499원에 구매했어. 999元이면 한화로 약 17만 원이고요. 근데 프로모션 행사 때문에 499元에 구매했다는 거지? 음, 499元이면 한화로 한 8만 5천 원, 9만 원 조금 안 돼요. 음. 음. 근데 이 가격은 그래도 괜찮네, 가격대가. 내가 느끼기에는 되게 싸다고 느껴. 내가 받는 서비스에 비해서는. 그러면 이 가격이 이렇게 좀 합리적으로 나온 거는 너가 느끼기에는 뭐 아직은 좀 프로모션도 하고 시장을 확장하는 단계라서 그런 거야? 아니면 이 가격이 매우 합리적이라고 생각해? 내가 느끼기에는 아직은 사람들의 이 사용 습관을 키우기 위해 음. 이렇게 저렴한 가격에 제품을 내놓은 것 같아. 왜냐하면 음. 내가 이 서비스를 실제 사용하는 사람으로서 내가 생각하기에는 음. 받는 서비스가 이 가격보다 훨씬 더 값진 서비스를 받고 있거든. 음. 음. 음, 내가 지난 중국 온라인 헬스케어 편 영상에서 한국 투자자분들께 내 휴대폰에 깔려있는 빙하하오이성 평화 헬스케어 앱에 있는 기능들을 다 보여드렸거든. 그러면 너는 평소에 노트북으로 이 서비스를 이용해? 아니면 스마트폰으로 이용해? 노트북은 안 써. 음. 거의 지금 빙하 하위성뿐만 아니라 중국에서는 모든 이런 서비스가 노트북에서 쓰는 경우가 거의 없어. 음. 그래서 빙하 하위성도 지금 휴대폰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음. 근데 빙하 하위성 앱을 내가 자주 이용하지는 않아. 음. 왜냐하면 내가 빙하 하위성 구매한 이 서비스가 음. 私人医生, 그러니까 개인 A사, 음. 私人医生이라는 이런 서비스인데, 私人医生도 위챗이 있어. 근데 이 위챗이企业 微信이라는 우리 음. 개개인이 사용하는 위챗이랑은 조금 다른 음. 위챗인데, 근데 사용하는 느낌에 있어서는 내가 이 A사의 개인 위챗을 갖고 있고 나랑 위챗으로 이렇게 대화를 할 수 있다 이런 느낌이 음. 와. 음. 그래서 그러면 그 위챗을 개인 쓰지. 위챗, 그러면 그 개인 위챗에도 빙하하오이성 평화 헬스케어 그 로고가 찍혀 있어? 찍혀 있어. 보여줄게. 내가 위챗에 들어가면 이런 상황이거든. 그리고 이게 량제팡이라는 의사가 지금 내가 계약을 맺은 개인 의사야. 음. 사실은 료료를 위해서 계약을 맺은 음. 거지. 여기 보면 빙안하오이성이라고 써 음. 있어. 근데 빨간색. 다른 그치. 근데 다른 개인 위챗은 그런 게 없거든. 음. 음. 그리고 이걸 클릭해서 들어가면 여기서도 빙안하오이성이라고 써 있어. 음. 음. 그리고 이 계정을 보면 여기 보면 여기도 빙하하위성 그리고 음. 이 위챗은 회사 소속이야. 음. 음. 근데 소비자가 느끼기에는 그런 게 전혀 느껴지지 않고 음. 내가 회사의 개인 위챗을 갖고 있다 그런 느낌이야. 음. 음, 오케이. 그러면 한국 분들을 위해서 좀 다시 정리해 드리면 빙하하오이성 평화 헬스케어가 스마트폰용 앱을 갖고 있지만 그 앱에서 서비스를 이용해도 되지만 중국인들이 워낙 거의 다 위챗을 사용하다 보니까 빙하하오이성이 기업 차원에서 위챗에서 그 플랫폼에서 기업의 계정을 개설했는데 이 수많은 의사들도 그 기업이라는 타이틀 내에 한 명 한 명당 의사들이 위챗으로 이 서비스를 받는 환자나 환자 가족들과 상담을 한다. 그리고 이 채팅방은 그 의사 한 명이랑 가지는 채팅방이지만 이 의사의 그 위챗 아이디에 의사의 실명 그리고 실명 밑에 빨간색으로 빙하하오이성 평화 헬스케어 이 의사는 빙하하오이성 소속이다라는 게 명확하고 그러면 위챗 쓰는 사람들은 너무 편하겠네. 굳이 빙하하오이성 그치. 앱을 안 써도.
음. 그치. 근데 그때 서비스를 구매할 때 음. 딸려서 쿠폰이 있거든. 음. 약 사는 쿠폰이야. 음. 그 쿠폰을 쓸 때는 유채수로 해도 되지만 빙하 하위성 앱으로 하는 게 더 편해. 그때는. 그러면 음. 의사 선생님 상담받고 진료를 받을 때는 위챗으로 편하게 해도 되고, 근데 그 음. 회사에서 받은 쿠폰으로 빙하하위성에서 의약품을 사려면 그냥 빙하하위성 앱으로 가서 하는 게 더 편하다는 거지. 그러니까 상담과 별도로 내가 요즘에 뭐 약을 좀 사고 싶다 할 때는 그냥 음. 빙하 하위성 앱에 가는 게 편하고, 근데 상담을 하는 와중에서 의사가 처방을 내렸어. 그러면 음. 이 처방도 위챗으로 오거든. 음. 그리고 그거를 클릭하면 위챗으로 이 처방을 클릭하면 또 위챗으로 결제도 가능하고. 응. 음. 그럼 위챗으로 온 처방을 클릭해서 그 약품을 사면 자동으로 빙하하위성 그 쇼핑몰로 연결되는 거야? 아니면 쇼핑몰로 연결이 되는데, 근데 이 쇼핑몰은 위챗을 기반으로 한 쇼핑몰이지. 근데 그 빙하 하위성 앱이랑도 연결이 돼 있는 거. 음. 음. 역시 사람들이 다 위챗을 쓰다 보니까 이 음. 위챗 플랫폼을 활용하는 게 가장 편하지, 우리 소비자 입장에서는. 음. 그치. 그리고 지금 되게 편하게 돼 있어, 이 음. 위챗이. 그치. 옛날에 내가 위챗 처음 사용하기 시작할 때는 그냥 단순히 그 음. SNS랑 그 모멘텀 기능이랑 통화 기능밖에 없어. 통화 기능은 음. 또 음. 후에 나온 거고. 근데 지금은 진짜 음. 개인뿐만 아니라 기업 거의 그치. 이 삶과 관련된 모든 것들이 다 위챗이랑 연결돼 있어서 참. 맞아, 맞아. 뭐 진짜 삶과 관련된 모든 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야. 텐센트 그 상반기 반기 보고서 보니까 올해 6월 말 기준으로 위챗의 액티브 이용자 수가 벌써 12억이 넘었어. 오케이. 음. 나는 한국에 사니까 빙하하위성 평화 헬스케어를 실제로 쓸 일은 없지만 예를 들어서 너가 아기의 어떤 증상, 어떤 상황 때문에 아까 그 빙하하위성 의사 선생님이랑 상담을 받은 사례를 좀 얘기해 줄 수 있어? 나는 아기가 어떤 상황이 오든지 빙하 하위성 서비스를 이용해. 아, 예를 들면 아기가 요즘에 콧물을 조금 흘린다? 어. 그러면 바로 위챗으로 의사 아, 선생님 이런 상황인데 어떻게 해야 되냐. 음. 그리고 뭐 내가 무슨 점을 주의해야 되고 애가 왜 이러냐 이런, 음. 그냥 의사가 내 친구라는 느낌? 아, 그럼 수시로. 이건 정말 좋네. 옛날에는 이런 온라인 헬스케어 서비스 없어질 때는 애기 엄마들이 뭐 주변에 물어보거나 인터넷 찾거나 그건 맞아, 맞아. 좀 정확하지 않은 정보가 들어있었는데 이렇게 전문적인 그치. 의사가 수시로 음. 상담해줘. 이건 너무 좋네. 음. 음. 이 의사가 혼자가 아니야. 음. 그 팀이 있어. 아, 이 의사가 진료하는 시간은 월요일부터 금요일, 그리고 오전 9시부터 12시, 오후 1시 반부터 저녁 7시 이렇게 아. 이 시간에서만 이 의사 선생님이 상담을 해주고, 남은 시간은 의사 선생님이 있는 팀이 아, 다른 의사들이 상담을 해줘. 아, 좀 의사의 어시스턴트라는 아. 그런 느낌이 있거든. 근데 나는 거의 어, 어시스턴트가 있어도 의사 선생님이 있는 그 시간을 이용해서 의사 선생님한테 직접 그러면 물어보지. 낮 시간대뿐만 아니라 밤에 거의 이론적으로는 24시간 다 상담이 가능하다는 거야? 이론적으로는 24시간 상담 가능하고, 만약에 의사 선생님이 퇴근한 시간이다. 그러면 이 의사 선생님 팀에 있는 다른 음. 의사분들이 상담을 해주지. 이건 너무 좋네. 뭐 꼭 어떤 질환에 걸리기라기보다는 어떤 조그만 증상이 있어도 수시로 음, 상담받을 수 있으니까 애기 엄마 입장에서는 너무 아까 너가 너무 앞에서 말한 좋아.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는데 너무 도움이 되겠네. 맞아, 맞아. 이거 서비스를 산 다음부터는 거의 그렇게 불안하지가 않고, 음. 든든한 느낌이 들어. 음. 아니면那个我先喂他吃饭，然后我们再可以，重新连。我先把前面的编辑了吧。然后你好了，好好好。你微信给我。
好嘞，好嘞， 일단 아기가 밥 먹어야 되니까 오늘 토크 전반부는 여기까지. 이따가 호박 녹음 올게. 오케이. 이따가 봐요. 이따가 봐요. 아, 아, 음. 그러면 평소에 예방 차원에서 아기가 어떤 뭐 콧물이나 그런 증상이 있을 때는 수시로 의사 선생님한테서 상담을 음, 받고, 그러면 음. 혹시 아기가 실제로 아팠을 때 이 빙하 하위성 평화 헬스케어를 실제로 어떻게 이용했는지 혹시 사례를 하나 더 들어줄 수 있어? 오케이. 아기가 한 몇 개월 전에 한번 열이 엄청난 적이 한 번 있어서 한 40도까지 발열한 적이 있는데, 음, 음, 그때 내가 빙하하오 이성 서비스가 좋은 점을 절실하게 느낀 음, 그때였어. 제일 처음에는 아기가 지금 열이 나니까 어떻게 해야 하나 상담을 하고 그쪽에서 의사 선생님이 어떻게 하라 지시를 내려주고 내가 그걸 따라서 했거든. 음, 했는데 열은 약을 먹으면 열이 내려오고 한 몇 시간 지나서 열이 다시 발열했어. 이렇게 음, 반복적으로 한 3일을 열이 올랐다가 또 내렸다가 올랐다가 내렸다가 한 적이 있어. 음, 근데 지금 결과적으로 보자면 그게 음,幼儿急诊이라는 한 살 정도 된 아기들한테 자주 생기는 증상인데 이게 뭐냐면 아기가 한 3일 정도 이렇게 열이 올랐다가 마지막에는 몸에 빨갛고 그런 거 전즈 음. 그런 게 나고 나서부터 열이 내려. 아, 그런 병이 있어. 근데 이 병은 좀 몸에 그런 게 나야 열이 내리는 병이니까 어, 한창 열이 오를 때는 아 이게 뭐지 그럴 때가 음, 있거든. 마음이 되게 불안하고 그럴 음, 때야. 근데 3일 동안 내가 계속 의사 선생님이랑 상담을 했거든. 아, 지금은 무슨 상황이고 애기 정신 상태는 어떻고 밥은 어, 어떻게 먹고 놀 때도 어떤 표현이고 그리고 사진도 찍어주고 동영상도 찍어주고 의사 음, 선생님한테 거의 매일매일 상담을 했거든. 음, 음, 이러는 과정에서 뭐 아기 상태 항상 체크하고 마지막에는 3일 됐을 때 그리고 그때가 때마침 우리 시어머니랑 우리 엄마랑 음, 같이 집에서 아기를 봐주고 있을 때야. 그 시기에 어르신들은 열이 나는데 약을 먹어야 되지 않겠냐. 음, 그리고 무슨 병원에 가서 의사 선생님 봐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계속 나보고 나를 닥달을 했지. 근데 나는 내 생각에는 만약에 뭐 병원에 가면 일단은 기다려야 되고, 그리고 병원이라는 곳이 사실은 아무런 증상이 없어도 한번 갔다가 감염이 될 수 있는 것이잖아, 사실은. 어, 근데 나는 병원은 가급적이면 가기 싫거든. 음, 이런 상황에서 계속 의사 선생님하고 소통을 하고, 그리고 음, 아기 상태 체크하고 이러면서 결국에는 결과적으로는 병원에 가게 됐어. 음, 3일째 되는 날 내가 너무나 닥달을 받다 보니까 병원에 가게 됐는데 오전에 갔는데 오후부터 열이 내리기 시작한 거야. 음, 몸에도 두드러기 같은 거 나기 시작하고. 음, 근데 그 전에 3일 동안 음, 아기를 데리고 병원에 안 가고 이런 고생을 안 한 게 음, 그게 너무나 또 이 음, 서비스가 괜찮구나 그걸 느꼈어. 음. 음. 아무래도 온라인 상담이다 보니까 조금 제한은 음.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 상담 받을 때 이 위챗으로 글로 증상을 설명하는 것 외에 항상 사진이나 영상을 찍어서 의사 선생님한테 보내는 거야? 상황마다 다른데, 근데 뭐 피부에 뭐가 났다, 혹은 뭐 얼굴에 어디 찌었다, 음, 뭐 하여튼 영상 자료가 필요할 때는 항상 영상 자료를 요구해, 의사분들이. 음, 영상도 요구하고 그리고 내가 아기 상태를 지금 내가 판단하기에는 괜찮은 것 같은데 근데 확신이 서지 않는다 이럴 경우에는 회사가 그러면 영상을 찍어서 내가 대신 판단해 주마 하고 내가 음, 영상을 찍어서 지금 아기 상태가 어떤지 봐주세요 하면 그걸 영상을 보고 또 진료를 하지. 음. 혹시 이런 상황이 있어?
너가 수시로 음, 상담을 받아야 되는데 음, 그 상담받는 대기자 수가 많아서 음, 답장을 너가 기대한 것보다는 좀 답장이 음. 너무 늦게 왔다. 혹시 이런 상황은 있어? 지금까지는 없어. 아, 그러면 빙하하오이성 평화 헬스케어 쪽에서 충분한 양의 의사를 확보하고 있다는 거지. 그치, 충분한 양의 의사가 있고, 음, 그러면 너가 이 서비스를 이용한 지 한, 한 1년 좀, 10개월? 음, 1년 채 안 됐지. 됐는데, 대체로 만족스럽다. 근데 혹시 이런 면은 좀 보완했으면 좋겠다. 혹시 이런 거 있어? 음, 있지. 그게 뭐냐면 내가 아까도 말했다시피 음, 왜 내가 이 의사 선생님이 있을 때만, 음, 근무할 때만 상담하는 것도 여기 있어. 음, 의사 선생님이 퇴근했을 때는 그 팀에 있는 다른 의사가 상담을 해주는데, 근데 가끔은 이 어시스턴트가 말하는 거랑 의사 선생님이 말하는 거랑 아, 다를 수가 있어. 아, 예를 들면 뭐 열이 몇 도까지 올랐는데 약을 먹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되나 의사 선생님이랑 이 팀에 있는 어시스턴트랑 말하는 게 다를 수가 있어. 음, 그러면, 그러니까 음. 음, 그러면 어차피 어떤 직업이든 출퇴근 시간이 있는 거는 이해하지만 그래도 가급적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일관성 있는 이런 진료나 상담을 받고 싶은 거지. 그치, 그치. 그래서 내가 생각해낸 방법이 그 어. 의사 선생님이 출근할 때만 상담을 하는 이거지. 아, 음, 아, 그래. 그러면 퇴근 후에 그 어시스턴트가 상담을 해줘도 음, 약간은 뭔가 차이가 있으니까 그거보다는 어, 그냥 제대로 근무 시간에 진료 받은, 맞아. 그리고 또 되게 좋은 점이 하나 있는데 음, 이게 보완해야 될 점은 아니고 지금 금방 생각난 건데 이게 나랑 계약을 한 의사 선생님은 소아과 전문 의사거든. 음, 근데 가끔은 아기가 상황이 무슨 피부에 뭐가 나고 음, 어떤 상황에서는 소아과 전문 의사가 커버할 수 없는 영역이 와. 어, 그때. 그때는 이 의사 선생님께서 그 빙하 허위성 내부에서 피부과 어, 전문의나 어, 혹은 뭐 면역과 전문의나 이런 의사를 섭외해 가지고 음. 아기를 이렇게 진료할 수 있게 돼 있어. 그리고 되게 음. 편해. 그리고 이게 되게 상담하기가 편한 게 내가 계약한 의사와의 위챗 채팅창에서 그냥 상담을 할 수가 있어. 그리고 음. 상담하기 전에 그쪽에서 메시지가 오지. 음. 안녕하세요. 저는 무슨 뭐 면역 전문의 누구누구입니다. 지금부터는 제가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음. 그리고 이 상담이 끝나면 그러면 이번 상담은 음. 끝나겠습니다 하고 음. 다음에 누가 다시 상담을 해줄 때는 안녕하세요. 저는 누구누구입니다. 음. 자기소개를 항상 먼저 해주지. 음. 음, 그 우리가 온라인 헬스케어뿐만 아니라 너무 많은 서비스가 거의 다 온라인으로 넘어왔잖아. 근데 음, 옛날에는 우리 아무래도 의료 이런 거는 음, 온라인보다는 이렇게 얼굴 보면서 음, 대면으로 음, 받는 게 그게 엄청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왠지 음, 의료 서비스는 온라인으로 하면 이게 괜찮을까? 음, 약간 그런 의구심이 있는데 너가 음. 느끼기는 어때? 그러니까 병원하고 이 온라인 서비스하고는 차이점이라면, 음, 검사를 받지 못하는 점? 음. 피검사나 음. 여러 가지 검사들이 있잖아. 음. 그러면 의사들은 사실 대개가 검사 일단은 사람 상태를 보고 그리고 상담도 나눠보고 이야기도 나눠보고 그리고 검사 음. 결과도 봐서 종합적으로 이렇게 진료를 해주는데 음. 온라인은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음. 이게 조금 차이가 있다면 있지만 하지만 사실은 아주 많은 상황에서 병원에 가도 검사를 안 할 때가 많거든. 음. 음. 그러니까 검사를 뺀 그냥 상담 같은 경우에는 음. 온라인에서 하는 게 훨씬 편하다고 생각해. 왜냐하면 음. A사랑 상담하는 시간이 제한돼 있지 않고
음. 어, 시시콜콜 다 물어볼 수 있거든. 음. 근데 이게 병원에서는 가능하지가 그래. 않다. 병원에서는 맞아. 거의 한 5분 내로 끝내야 되지. 그치. 어분도, 현실적으로. 어. 그치, 그치. 어분도 아주 의사가 자세히 상담해 준 거야. 음음. 음, 그리고 온라인 진료 상담을 받고 의사한테서 처방을 받으면 그 처방에 나오는 약을 살 때 그 의료보험이나 그런 거 적용은 돼? 그건 아직 안 돼. 아. 2019년 중국에서 발표한 정책이 아직은 그 검토 단계지만 이 향후에 음, 차차 음, 요건에 음, 맞는 거는 쪼끔씩 의료보험 그래서 근데 그거는 아직 좀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아. 근데 만약 맞아. 그중에 일부 진료 서비스나 일부 약품도 의료보험 서비스에 들어간다면 음, 음, 시장이 엄청 급격하게 커질 것 같아요. 근데 고건 또 정부 맞아. 입장에서는 조심스러운 부분이니까 좀 시간이 음, 걸릴 음, 것 같고. 음, 음, 그리고 또 질문 하나. 중국에 빙하하오이성 평화 헬스케어 있고 음, 춘유 이성이 있고 요 두 개는 온라인 진료 위주로 하는 것 같고 근데 그 온라인 의약품 쇼핑몰은 뭐 아리健康, 알리건강, 음, 음, 띵동健康, 찐동건강인데 음. 너는 왜 처음에 춘유이성을 선택 안 하고 빙하하오이성을 선택한 거야? 그냥 유명해서 선택한 거야? 어, 그건 그냥 친구 추천 아. 때문에. 어, 그러면 너희 친구 중에 이미 빙하 하위성을 좀 이용하고 괜찮다고 생각하는 친구가 있으니까 너도 추천받았 그치. 아. 맞아. 그럼 너희 주변에는 대부분 너처럼 아기가 아직 어린 이런 엄마들이 많이 이용하는 거야? 아니면 뭐 노인, 뭐 중장년 뭐 거의 전반적으로 다 이용해? 아니면 특별히 아기 음, 엄마들이 많이 이용해? 1년을 단위로 한 이런 서비스는 거의 아기 엄마들이나 그리고 음. 아기가 좀 어린 엄마들 특히 음. 금방 태어났을 때부터 한 3살 전까지 또 한 가지를 예를 들자면 집에 만성 질환이 있는 아. 만성 음. 질환이 있는 가정에서는 뭐 아들이나 딸이 음. 부모님을 대신해서 음. 이렇게 상담을 하는 그런 게 있고 음. 대개가 이 두 부류야. 그치. 또 음, 음, 중국은 거의 다 맞벌이 부부니까 음, 애가 아프면 거의 병원 데리고 가면 거의 반나절은 없어지니까 이게 직장인 맞아. 입장에서는 참 괜찮은 것 같아. 그리고 아까 생각난 게, 음. 이 서비스가 진료하는 혹은 상담하는 횟수가 제한돼 있지 않아. 아. 수시로 하루에. 그리고 음. 한 번 진료하는데 한 번 진료하면 한 번 결제하는 음. 그런 것도 많거든. 음. 가격대는 거의 10위안에서 50위안 정도? 비싸지도 않아. 음. 음. 이런 서비스들은 뭐 이용하는 사람들이 더 많겠지?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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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황이 있을 때마다 상담을 하면 되는 거니까. 음. 음. 그러면 너는 지금 빙하하오이성 평안 헬스케어를 이용하지만 음. 그냥 나는 빙하하오이성이든 춘유이성이든 다 이용해 본 적이 없어. 그래서 느낌상 그냥 어디서 진료받든 상담받든 비슷비슷한 느낌이 드는데 너가 음. 주관적으로 느끼기에는 음. 빙하하오이성, 춘유이성 뭐 대충 비슷한 느낌이야? 아니면 뭔가 차이점이 있는 것 같아? 나는 차이를 잘 모르겠어. 음. 그리고 지금 빙한 하위성, 춘위성 말고 또 음. 음, 광고가 많이 보이는 게 하오다이프. 아. 이것도 지하철에서 광고를 되게 음. 자주 보거든. 이 기업들이 제일 강추하는 음. 혹은 제일 공들여서 음. 발전하는 그 업무가 온라인 진료인 것 같아. 음. 음, 그래. 나도 저번에 중국 온라인 헬스케어 산업 소개하는 영상에서 내가 데이터를 음, 찾아보니까 중국 같은 경우는 매년 온라인 헬스케어 전체 시장의 성장률은 한 14%인데 음, 그중에서 한 3분의 1을 차지하는 온라인 원격 진료. 원격 음, 진료 쪽은 연간 성장률이 20-30%야. 그래서 음, 또 그런 것 같아. 음. 음, 그러면 너는 지금 빙하하위성 평화 헬스케어를 이용하는데 혹시 나중에 다른 음. 업체로 갈아탈 가능성은 있을까?
지금으로 말하자면 없어. 왜냐면 그 서비스를 받는 입장에서 나는 음. 아직은 아주 만족스러워.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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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음. 그리고 내가 유튜브에서 이런 질문을 받은 적이 있는데 초기에는 빙하 하위성, 춘유이성 몇몇 한 두세 개, 서너 개 업체들이 시장을 선점한 느낌이 강한데 그 후에 음. 또 몇 개 호발주자들이 나오고 점점 뭐 시장도 커지고 있지만 음. 경쟁도 점점 치열해지는 것 같은데 그러면 음. 이미 몇 년 전에 시장을 어느 정도 선점한 빙하 하위성, 평화 헬스케어 입장에서는 음. 내가 느끼기에는 성장성이 좋아서 쭉쭉 갈 가능성이 높을지 아니면 업체 간의 경쟁이 점점 치열해져서 어떤 그 위치가 흔들릴 수도 있다는 너는 어느 쪽이야? 내가 생각하기에는 온라인 의료, 온라인 아무리 온라인이지만 음. 이게 기반이 의료거든. 음. 하기 때문에 진입 문턱이 그렇게 낮은 분야는 아닌 것 같아. 음. 그러기 때문에 몇 년 전에 이미 시장을 선점하고 어느 정도 기초가 탄탄한 기업들이 음. 더 잘 발전될 것 같아. 음. 후발주자는 음 글쎄. 음. 그리고 너는 어차피 어린 애 때문에 평안 음. 헬스케어를 이용하기 시작했는데 음. 올해 1월 달에 또 중국에서 코로나가 확산됐잖아. 설날 연휴 그리고 한 그 3-4주 동안 중국 전체 인구가 그냥 거의 집에 있었잖아. 근데 그 음음. 설날 연휴 동안 평안 헬스케어에 등록한 신규 가입자 음. 수가 10배가 늘었어. 그래서 음음음. 내 생각에는 물론 길게 보면 온라인 헬스케어라는 산업이 계속 성장하겠지만 올해는 특히 또 코로나라는 상황이 음. 겹쳤으니까 사람들이 더 이쪽으로 관심이 많아. 맞아. 음. 음음음. 음. 이 코로나 때문에 신규 가입하는 회원도 많아지고 음. 상담하는 횟수도 많아지고 그랬을 음. 거라고 생각해. 음. 나의 과거 영상에서 평화 헬스케어라는 기업에 대해 자세히 설명했는데 그중 매출 구성을 쪼개 보면 한 50%대가 온라인 쇼핑몰, 즉 의약품 온라인 전문 쇼핑몰이고 한 20%대가 원격 진료, 진료 상담인데 내가 진료를 안 받고 그냥 평화 헬스케어 플랫폼에서 약품을 사도 되고 또는 진료 받은 후 처방 받아서 사도 되는데 그러면 다른 데서 약품을 사는 거랑 평화 헬스케어 플랫폼에서 사는 거랑 무슨 차이가 있지? 음. 지금 중국에서 온라인 헬스케어는 사실 뭐 원격 진료 그리고 약품 구매 이런 게 많이 있는데 음. 빙하하오이성에서 약을 사는 경우에는 음. 예를 들면 저번에 아기가 밤중에 한 음. 12 시인가 음. 그때 갑자기 열이 나 가지고 음. 그리고 내가 그때 집에 상비 약이 없었어. 약이 없었어. 그 음. 상황에서 내가 빙하하오이성을 통해서 상담을 받고 약을 음. 처방을 받았는데 음. 거기서 처방을 받고 그 처방에 따라서 약을 사면 그러니까 그냥 빙하하오이성 이 플랫폼에서 약을 사면 그 약이 1 시간 내로 집으로 와. 아 근데 그건 물론 너 북경이니까 가능한 것 같기도 해. 음. 어어. 너가 이 얘기하니까 나도 가끔 어떤 뭐 밤중에 가끔 어떤 약품이 필요한데 또 집에 없어. 나도 저번에 그런 음. 적 한 번 있는데 근데 그때는 이미 집 근처에 있는 약국은 다 문 닫았고 그래서 음. 어쩔 수 없이 내가 그 심부름 업체에 전화를 해서 음음. 대신 근데 그게 너무 좀 비혈증하고 그래서 나도 그 당시에는 한국에 이렇게 빙하하오이성처럼 내가 급할 때 주문하면 1 시간 내로 바로 이런 서비스가 있었으면 음. 좋겠는데 좀 온라인 헬스케어라는 산업이 지금 아직 초기 발전 단계에 있고 중소도시보다는 아무래도 대도시 사람들이 더 쉽게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은데 음. 너가 생각하기에 예를 들어서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뭐 대도시 위주다. 근데 길게 봤을 때는 대도시뿐만 아니라 중소도시, 조그만 도시까지 다 이렇게 확산될까? 이 산업이? 일단은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아직은 대도시 위주인 것 같아. 음. 한 3년, 5년, 3년에서 5년까지는 아직은 대도시 사람들이 이걸 생활화하고 일상화하는 시간이 필요하거든. 음. 나조차도 작년부터 사용을 했잖아. 음. 맞아.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아직은 대도시 사람들이 이걸 받아들이고 애용하고 그런 습관을 양성하는 데 시간이 걸릴 것 같고, 음. 중소도시 같은 경우에는 단기적으로는 아직은 아닌 것 같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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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오늘은 베이징에 사는 저희 고등학교 후배랑 중국의 온라인 헬스케어 산업 그리고 후배가 이용하고 있는 빙하 하위성 평화 헬스케어에 대한 개인적인 소감에 대해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산업이나 정목과 관련된 기본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지난 11월 4일에 제가 찐중투 유튜브에 올린 온라인 헬스케어 편 영상을 참고하시면 되고요. 그중 특히 시황 관련 내용도 꼭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중국 현지 일대일 토크는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他刚才已经 surprise 了。他可以出来拜拜，他出来了，他已经受不了了，把他关在屋里了，他已经受不了了。 오늘 특별해. 아휴, 틀렸다. 그리고 고등학교 후배의 이 귀여운 류류 튼튼이도 너무 고마워. 출연해줘서 拜拜，你把拜拜， 바이바이. 拜拜해주세요. 바이바이. 拜拜。 영, 고마워. 拜拜， 바이바이. 你说拜拜，你们拜拜해야지。 行，我关了啊。好，拜拜啊！我们出去玩了。